반갑습니다. 연구명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 토요일 7월 24일 토요일인데요. 오늘도 출근해서 지금 세 분과 오전부터 상담이 끝나고 오늘 일정이 이제 끝난 시간인데요. 상담을 하면서 오늘 또 제가 느끼고 생각한 것들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요즘에 이제 주택을 사기가 어려워졌죠. 1주택이 있는 분들은 뭔가 주택을 추가적으로 사기에 세제 부분에 있어서 불리함이 많기 때문에 사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 투자, 아파트가 됐건 다세대가 됐건 다가구가 됐건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생 건물을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관심을 돌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집을 하나 사서 돈 벌면 집 하나 전세 끼고 사고 또 집 하나씩 사고 그래서 아파트나 집으로 재테크를 해서 부동산 재테크를 해서 늘려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 방법이 막혀버렸어요. 물론 부동산에 관한 세법이나 뭐 관련된 법들은 늘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간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막히다 보니까 내가 재테크를 하려고 모아놓던 돈 내지는 집을 갖고 있던 거 이걸 하나를 팔아야 돼서 팔았는데 생긴 이 돈 현금으로 갖고 있자니 물가 상승 계속되고 있고 뭐 부동산 가격 올라가니까 이 10억 갖고 할 수 있었던 것과 3년 전에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 현재 2021년에 할 수 있는 것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으로 갖고 있기는 그렇고 어딘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집은 못하니까 상가 건물로 가야겠다. 근생 건물로 가야겠다. 집이 일단 아닌 부동산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경기가 안 좋기도 한데 또 반대로 보면 이런 여건과 상관없이 아주 잘 되는 업종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늘어났어요. 그 늘어났다는 게 예전보다 부익부 빈익빈 뭐 잘 되는 사람들이 예전엔 뭐 10개가 있었고 중간이 뭐 30개고 나머지가 뭐 50개고 안 되는 게 뭐 한 10개 됐다면 이제는 잘 되는 분들이 훨씬 더 숫자가 줄어든 대신 그러니까 예전엔 10명에 잘 되는 사람들이 100만 원씩 벌었다면 지금은 3명이서 한 500만 원씩 벌고 뭐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의 편중이 훨씬 더 심해졌죠. 그거는 이제 뭐 기술의 발전,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의 확장,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지만 뭐 세계를 상대로 버는 분들도 있고 어느 지역에서 매장을 하지만 원래는 인근 지역에서만 손님이 왔다면 이제는 뭐 전국에서 오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매매를 하거나 뭐 판매를 하거나 하는 것들로 인해서 A급의 장사를 하는 분들의 소득이 이전보다 훨씬 더 늘어난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사옥을 살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집이 아닌 주거가 아닌 건물을 살려는 분들의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체감할 정도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생 건물, 특히나 강남 같은 경우는 건물에 근생이 있는 것들은 숫자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막 늘어나지 못해요. 부동산의 요건 중에 하나가 부증성, 늘어나지 못한다는 거. 뭐 서울시가 커지지 못하죠. 강남구가 커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땅이 늘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뭐 물론 간척지를 메워가지고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한다면 그렇지만 일반적인 일은 아니니까요. 근데 뭔가 살려는 분들은 많아졌어요. 집이 아닌 건물들은. 그러다 보니까 있던 것들은 다 거래가 됐어요. 그런데 살려는 분들이 계속 더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들이 상승하는 거 플러스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택가 안쪽에 있더라도 이거 철거하고 여기 근생 건물 지어야지. 주택을 없애고 근생 건물을 짓는 지금 흐름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뭐 한 블럭 한 블럭 걸어 다니면서 아니면 뭐 자동차 타고 막 모든 블럭 골목을 다녀다 보면 요새 건축하는 그 현장들이 아주 많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주택이 아니라 근생 건물, 상가 건물, 뭐 아니면 사옥용 건물 이런 것들을 짓고 있어요. 그런 흐름으로 인해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주택가와 뭐 상권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곳들에만 근생 건물, 상가 사무실 건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막 안쪽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은 보통 뭐 해봐야 3종 아니면 2종 주거지란 말이에요. 뭐 1종 주거지일 때도 있어요. 전용 주거 말고 1종 일반 주거지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지 안에 이제 근생 건물들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강남에 사시는 분들 지금 이 건물 보러 다녀보신 분들도 체감하실 거예요. 막 이거 다세대 빌라 뭐 다가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생뚱맞게 근생 건물 사무실 막 이렇게 있어요. 이거 임대가 되려나? 근데 그거는 사무실 통으로 쓰는 사람들, 본인이 사옥으로 쓰는 분들은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사옥에서 나오고 이거 임대 주려고 할 때는 임대 수요가 이런 것들이 급격히 늘지 않는 이상은 좀 물음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재택 어쩌고저쩌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그게 또 임대가 안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금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다 강남으로 오고자 해요. 강남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성수, 합정 뭐 이런 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4억을 갖고자 하는 분들의 수요가 많이 넘치면 아마 그것도 향후에 임대나 매매가 괜찮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미래는 또 모르는 거니까 무조건 괜찮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요에 비해서 이게 공급이 단기간에 늘어나니까 무조건 여기가 또 안 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강남에서 4억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늘 있을 거니까. 이거는 조금 미지수? 시장 같은데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거 오늘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뭐냐면 근생 건물이 지어지는 거 요즘에 보면은 이제 신축이 다 되고 뭐 몇 달 안 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창 막 짓고 있단 말이에요. 공급이 이제 막 일어나기 직전 올해 하반기 내년 정도 되면 이제 급격히 늘어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안 받쳐주면 4억으로 쓰는 분들 말고는 임대를 용이하게 놓기가 위치가 안 좋은 경우에는 용이하게 놓기가 어려운 시점이 분명히 한 번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임대를 목적으로 내가 건물을 사게 되는 분들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래 도시계획상 주거지였어요. 2종 주거, 3종 주거, 뭐 예를 들어서 1, 2층까지는 뭐 상가하고 위로는 주거 있거나 아니면 건물 전체가 주거인 건물들을 지으라고 해놓은 뭐 2종 주거지를 이제 조성을 해놓은 거죠. 거기에 이제 주거지를 철거하고 근생 건물, 상가 건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건물이 공급되는 데는 뭐 6개월, 1년 이 정도 시간이 걸리죠. 공사를 하게 되면 뭐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주거하는 건물 없어지는 거는 누군가 사서 철거하면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당 예를 들어서 뭐 10개의 집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한 블록에 10개 건물을 철거했다면 뭐 100개 정도의 호실이 없어지는 거예요. 있던 것이 줄어드니까 강남의 이제 소형 주택 임대 가격은 저는 상승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조금 뭐 전세가나 이런 것들은 움직이는 것들이 있고요. 월세나 전세 같은 경우도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골목 안에 있는 것 지금도 오늘도 가져오신 매물들 보면 다 골목 안쪽에 있는 거 주거지. 이 근생이나 상가로 임대 주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근생 상가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워낙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만큼 주거지는 계속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강남에. 충분히 내가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여기 살고 아닌 사람들은 오히려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면 여기는 있던 것도 줄어들게 되니까 임대 시세, 뭐 전세나 월세 시세는 상승할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 뭐 틈새 시장을 한번 아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는 뭐 조금 감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 시장이 조금 이전보다 임대 시세 같은 것들이 이전보다는 좀 상승이 눈에 띄게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1, 2년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요게 없어지고 요게 생기면 앞으로 요거가 각광받겠다. 내지는 요게 생기고 뭐 요게 없으면 이게 각광받겠다. 이게 우리는 살 때는 1, 2년 보고 사지만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길게 5년, 10년 봤을 때 건물은 사면 5년, 10년 갖고 있지 1, 2년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웃을 수 있는 거는 멀리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좋은 판단이 되거든요. 오늘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드렸고요. 오늘 그러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